언론에서 친문단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을 뉴스로 전했는데,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구분 지어가면서 이게 왜 잘못된 주장인지에 대해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휩싸여 있지요. 오늘 뉴스 주제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것인데요.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고위 법관 출신 등 30여 명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 변호인단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 때 밝힌 내용이 있죠. 이 뉴스에도 등장하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이때는 변호사비가 3억 원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변호사비는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변호사비는 뭐 1,000억을 주든 100원을 주든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만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금액을 정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는 김영란법은 이것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하는 것들이 뇌물수수, 김영란법 위반 이런 타이틀로 국민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럼 시민단체는 무슨 제목으로 이재명 후보를 고발했을까요?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후 친문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했습니다. 상당히 황당하죠. 앞에 뉴스까지를 들어보면 김영란법과 뇌물수수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허위사실 공표라는 제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죠. 현재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고 당시 변호인으로도 참여한 이모 변호사에게만 수임료 수십억 원이 갔는데도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에도 포함됐고 지금 대선 캠프에 합류해 있는 한 사람의 변호사만 해도 수십억 원이 건네졌는데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라는 곳이 고발하면서 관련 녹취 파일도 검찰에 2개를 넘겼는데 이번에 그 녹취 파일을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 검찰에 녹취 2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등장 인물들을 유추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녹취에선 한 사업가 A씨가 이 변호사와 사건 수임료를 두고 대화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변호할 때처럼 현금 3억 원, 주식 20억 원어치 수준으로 맞추면 되느냐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지급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녹음 파일이 여기까지만 공개가 되고 그 다음 녹음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녹음 내용은 뻔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받았으니까 변호사가 가부에 대한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공개가 되지 않은 이유는 녹음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그런 답변이 돌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무리 선하게 봐준다고 해도 그런 조건으로는 우리는 일 못합니다, 이런 대답이었거나, 또 하나는 아니 어디서 그런 황당한 말을 듣고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재명 후보와 전혀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 제가 유추해 봅니다.
다른 녹취에선 A씨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B씨가 등장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또 검찰에 녹취 2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지금 녹음을 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B에게서 듣게 됐다는 것, 그리고 B라는 사람이 그 변호사라는 사람을 소개해준 브로커라는 것,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서 일하는 사건 브로커인 것이고, 이 녹음한 사람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브로커가 영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던졌는데, 마침 이 녹음한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거나 불행하게 됐을 때 정치적인 이익을 보거나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었겠죠. 첫 번째 녹취에선 한 사업가 A씨가 이 변호사와 사건 수임료를 두고 대화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변호할 때처럼 현금 3억 원, 주식 20억 원어치 수준으로 맞추면 되느냐고 언급합니다. 다른 녹취에선 A씨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B씨가 등장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식 20억 원어치를 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왜 말했느냐고 타박합니다. 여기서 보면 B가 A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왜 변호사에게 했냐고 불평하는 이런 대화가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재판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런 수임료를 받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의뢰인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몇 푼 벌자고 변호사가 자기 직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이게 잘못 나가서 이재명 씨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큰일 날 일이잖아요. 브로커를 혼내지 않을 수가 없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 관련 받는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은 큰 차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딱 냄새가 나죠. 이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브로커에게서 이재명에 관한 녹취를 하려고 덤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전에 통화한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유의미한 어떤 답변을 들었다면 실제로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가 했던 이 증언이 훨씬 가치가 있는데 그 변호사 답변은 공개하지 못하고 자신이 질문했던 것만 녹취 파일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3자인 브로커의 녹음 파일만 존재하는 거죠. 브로커 B는 자신이 전에 했던 말을 부정할 수는 없고 변호사한테 혼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고 다니지 말아달라고 불평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재명 후보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영업 멘트가 나오게 되죠. 특별 케이스다. 딱 한 번밖에 그런 걸 해주지 않는다. 아, 그런 걸 요구하면 저쪽에서 아예 일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씨가 저건데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를 해달라 그러면은 차라리 제 쪽에서 일을 안 받고 말죠. 그냥 딱 들어봐도 아니 이런 걸 뉴스거리가 되나 싶을 그런 사안인데, 문제는 뉴스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변호사를 만나고 당신이 이재명 관련 재판을 진행했냐, 진행을 했다면 그렇게 수임료를 받았는지 받았다는 증빙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브로커를 만나서는 당신이 이런 주장을 A에게 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을 이재명 사건 재판을 맡은 변호사에게 직접 들은 것이 분명하냐, 그 증빙을 본 적은 있느냐 라고
취재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 녹음 파일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씨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녹취 파일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죠. 그냥 녹취 파일을 틀어주고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하고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씨 사건과 아주 반대로 진행되는 일들이 있죠. 다름 아닌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나온 사실조차도 심층 취재를 하지 않습니다. 심층 취재는 고사하고 보도 자체를 안 해버리려고 하죠. 아니 우리나라 언론사들에게 윤석열이 김정은과 같은 존엄입니까? 윤석열은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될 존엄이냐고요. 참 얘기하다 보니 정말 화도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 현실이라는 게 너무나 창피합니다. 이러니까 5년 연속으로 전 세계 꼴등을 하는 겁니다. 언론 신뢰지수에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